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50대에 잘 될 40대가 지금 지키고 있는 원칙 4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감동시킨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콩나물에 물 주듯 보이지 않게 스며들듯 성장하고 있다 라고 어떤 이제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진짜 최고의 응원의 글이었어요. 이런 댓글이 정말 제가 일을 하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이 채널의 컨셉 자체가 이제 직장이잖아요. 주 5일 한다는 걸 이제 전제에 두고 매일 출근하면서 혹은 퇴근하면서 일주일에 5개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 콩나물에 이렇게 물 주듯이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를 콩나물이라 보고 물을 많이 이제 주는 사람은 제 자신이에요. 저는 원고 기획하고 책 보고 다시 정리해서 원고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모니터링하고 한 영상 하나당 한 5번도 넘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제 느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처럼 그렇게 이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이제 50대가 잘 되려면 50대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기 위해서 40대인 내가 지금 하고 있어야 할 리스트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는데요. 사실은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몇 살이든 간에 내가 더 나은 내 미래 지금 30대라면 40대 지금 40대라면 50대 50대라면 60대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제 가만히 우리가 뭐 그냥 막연하게 소원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액션 할 거 4가지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몸에 투자하는 거예요. 몇 번을 들어도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죠. 미래에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당장 오늘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게 첫 스텝이에요. 얼마나 내가 몸에 투자하고 있나? 여러분들 지금 한번 메모해 보세요. 제가 지금 50대잖아요. 50대 중반인데 친구 중에 아픈 사람이 계속 늘어요. 선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이면 다 아픈 자랑이에요. 아픈 자랑. 그리고 지인들 누구 어디 아프대 이런 아픈 소식, 부모님 아픈 소식. 이제 그럴 나이가 된 거죠, 우리가. 저는 그래서 요새 제가 하고 있는 몸에 대한 투자는 어떤 건가 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2시간씩 운동을 해요. 헬스클럽에서.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이제 맨손 도저히 시간이 강연 가고 시간이 안 되니까 나머지 날들은 맨손 체조하고 걷고 기본 만보 그것도 안 되면 계단으로 걷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양제 챙기고 밀가루나 설탕이나 소금은 되도록이면 이제 좀 피하려고 노력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은 안 먹고 왜 고기 중에서도 이게 무슨 고기라는데 그냥 보기에는 그게 고기 맞아 이렇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참 이제 웬만하면 이제 가능한 피하려고 하고 이게 누가 봐도 이제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 야채 시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알 수 있는 거 상추 이런 거 그런 거 고기 생선 그때 해서 그때 바로 먹을 수 있는 막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는 거 아니고 그때 바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식사 이런 것들이 사실 몸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마다 자기 몸에 투자하는 어떤 원칙은 다 달라요. 이제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따뜻한 물 2잔 무조건 건강을 위해서 지키는 원칙 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아몬드를 먹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야채 주스 어떤 분들은 공복 12시간 16시간 20시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매일 그 원칙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요 몸에 대한 투자가 자존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자존감 어떻게 올릴까요? 몸을 움직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요새 이제 해가 빨리 안 뜨니까 헬스클럽에 갈 때는 약간 컴컴해요. 가서 운동하고 이제 샤워하고 딱 나오면 이제 해가 막 뜨는 중이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위해서는 책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몸을 움직이는 거 여기가 첫 스텝이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일깨우고 여러분들의 몸에 대한 투자의 원칙을 첫 번째로 세우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문적인 분야예요. 한마디로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분야이든지 전문가가 되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거의 30년 동안 유통업을 한 사람이고요. 그 일을 할 때는 그 분야에 저는 전문가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퇴직을 했잖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경쟁력 있는 유통업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퇴직을 했으니까 안 하고 다른 걸 할 거냐. 전 이제 다른 걸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기준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29년 동안 유통업을 했는데 그럼 다른 거 어떤 거에 전문가가 될까? 지금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개척을 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노하우에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예 새로운 거를 개척하는 거는 이제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나는 경쟁력이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오래 했고 유통업을 했고 뭐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자. 직장 수업이라는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오랫동안 한 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겠다 싶은 거죠. 이게 저처럼 누구나 자기의 전문 분야, 그리고 경쟁력 있는 분야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건과 경험치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 내가 원래 했던 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야라든가 내가 실제로 그런 일에 종사하진 않았지만 뭐 그냥 직장생활을 계속했지만 몇십 년 동안 낚시했어. 그래갖고 나는 퇴직하고 나서 낚시가게 차릴 거야. 그게 바로 경쟁력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 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 이거라니까요. 핵심은요 40대나 50대에 뭔가 제2의 직업을 검토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남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요새 뜬다고 하니까 돈이 벌고 싶으니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나의 적성이나 어떤 그런 내가 갖고 노하우랑 아무 상관없는 일에 뛰어드는 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적은 돈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더라. 그래 지금부터 경매에 뛰어드는 거 그게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해보니까 정말 재밌어. 그러면 하지만 그게 단지 돈이 된다는 이유로 뛰어들어서는 그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경쟁력이 뭔지 그 요소를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을 이제 분석함으로 해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나랑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나 자신과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하고 친하게 지내시나요? 나를 대면하는 시간을 매일 만들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매체, 정보가 너무 많죠. 일단 핸드폰을 우리 손에서 떨어뜨리기가 너무 힘들어졌죠. 그래서 SNS도 맨날 봐야죠. 유튜브도 봐야 되죠.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죠. 혼자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은 뭐 내가 나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핸드폰을 보는 시간은.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은요, 쉽게 말해서 이제 막 멍 때리는 시간, 뭐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빈 노트를 펼쳐놓고 창밖을 한번 보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노트에다 뭔가 끄적거리는 이게 이제 나랑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혼자 앉아서 아무도 안 만나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한마디로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요새 카페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은데요. 카페 가면 연인끼리나 부부끼리나 제가 카페에 가서 일을 자주 하니까 그런 카페에 와서 차 시켜놓고 각자 핸드폰 하는 연인이나 부부 굉장히 자주 봐요. 같이 있는 게 아니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핸드폰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핸드폰에 있는 정보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막 바쁠 때는 핸드폰으로 일기라도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를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랑 그만큼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지내니 요새? 어때 요새? 기분은 어때? 요즘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핸드폰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고 대답하고 막 이런 거. 그게 바로 나랑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핸드폰을 쓰더라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메모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여러분. 디자이너 선배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별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있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알죠. 그 선배가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만나서 묻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새로운 아이디어. 그야말로 나 혼자서 나를 대면하지 않고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판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이래야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플러스 나 자신과의 대면이래야 그게 결정판이 되죠.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괜히 헛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거 세 번째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기 성장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죠. 뇌도 늙지 않고 마음도 늙지 않고 정신도 늙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늙는 거는 나이를 먹으면서 늙는 건 몸, 신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같이 늙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멘토, 어떤 공부하는 네트워킹, 뭐 새로운 자극 이런 거는 내가 스스로 굉장히 나 스스로를 이제 자극하는데 이제 추구해야 되는 바죠. 근데 내가 나를 자극하기 위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바쁘고 멘토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들어가 쓰러져 자기에 바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이 많다고 그래도 주변에 멘토가 별로 없다고 그래도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에서 나와 적절한 그런 멘토를 찾아내는 거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드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시는 차나 커피를 딱 갖다 놓고 이제 노트북에 테드 창을 딱 열어놓고 그 테드에서 정말 명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걸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저는 메모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저는 멘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멘토들을 다 내 멘토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성장 방법으로 반드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 탓 말고 하루에 딱 한 걸음씩만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목표가 된다면 나이 들수록 내년에 아니면 뭐 5년 후, 10년 후에 엄청나게 이제 더 근사해지고 성장한 나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